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강의가 끝난 후 이 강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의 설명은 1시간, 즉 오후 9시경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강의에서 살펴본 요소 백제 사항, 그리고 관련된 22담로, 그리고 임나, 그리고 나라의 외국 이동 사항 등에 이어서 오늘은 요택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요택 지방이 우리가 살펴본 모든 그 위치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서 지방, 요서 백제 사항에서 확인된 요서 지방, 그리고 나나, 그리고 갈석산, 모든 그 사항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임유관, 임유관은 백제 동성왕, 요소 백제로 진출한 백제 동성왕의 임유각으로도 비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모든 같은 위치에서 기록상에 나타나고 또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사항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하거니와 또한 흥미로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택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한 후 안시성 싸움에서 대패한 후 퇴각하면서 이곳에 엉망진창인 이곳 지방을 진안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택 지방은 바로 고구려 위치와 당나라 위치, 그리고 그 전쟁 위치, 특히나 고구려 위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거니와 또 흥미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택 지방에 대해서 당연히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와 같이 요택 지방을 요령성 요하 인근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모든 고구려 위치를 요령성 요하 동쪽으로 설정하는 한편 여기에 모든 것이 위치해 있다고 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요택을 이와 같은 위치에 설정한 것입니다. 바로 요동성, 그리고 요하, 요하가 당시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의 요수 내지는 압록수로 소위 말해서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한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가 이곳 요령성 요하를 설정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구려 위치나 고구려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요동성 위치, 그리고 요수 위치, 요수와 같이 취급한 압록수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요택 위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류 강단사학계의 요택 위치가 이곳 요령성 요와 인근 이곳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사항을 중국 측이 우리나라 역사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이동시킨 요령성 요하 인근에 설정한 것에 의합니다. 요게 북진 의무려산도 이동됐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주도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당연히 이와 같은 모든 사항 인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옮겨진 것입니다. 임류관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하북성 진앙도시 인근에 설정한 것을 근거로 해요. 모든 것이 원래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이동된 위치에 의해서 바로 요택도 설정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KBS가 방영한 HD 역사 스페셜 유인촌 씨가 진행했던 역사 스페셜에 이어서 방영한 그 지도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요택을 요령성 요와 인근에 똑같이 설정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요동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택이 바로 요수 내지는 압록수 그리고 요동성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이 고구려 천리장성도 요령성 요와 동쪽에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 즉 대학교 교수들이 설정하는 바이고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를 비판하는 제야사학자들,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러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고구려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구려 위치를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 한정해서 설정함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항도 이에 따르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왼쪽 그림도 그렇고 오른쪽 그림도 똑같이 요택이 지금의 요령성 요와 인근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든 위치를 동북쪽으로 옮긴 것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항을 보면은 이 사항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요택을 조금 원래 요령성 요하에서 서북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다른 제야사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택을 조금 더 요령성 요와 인근에서 서쪽으로 진앙도시하고 그 사이에 설정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명 및 설명을 보면은 이 사항은 잘못 옮겼거나 잘못 인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맞지만 맞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대부분 새로운 역사, 즉 기존 역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친다고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역사 논리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많은 사항을 기존의 잘못된 그러한 왜곡된 그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한 주류 강단사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학 교수들이나 사업가를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그들의 역사 비정의 근본이 되는 많은 사항을 아예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바를 그대로 따른 채 이를 바탕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연구하거나 비정하기 때문에 그 원래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학의 한계입니다. 도대체가 고구려 위치는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 철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제야사학자의 소위 말해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윤내원 교수도 마찬가지고 윤내원 교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이덕일 씨도 마찬가지도 모든 제야사학자가 고구려 위치를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 설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역사를 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원래에 맞는 역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야사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논리를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누누이 많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태행산맥 남쪽 황하 인근으로 설정하는 제하사학자가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고구려 평양성, 안시성, 또 고죽성,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죽성, 백이숙제묘, 요동성, 지금 요택과 관련 있는 요동성을 설정한 그 바탕 위에 요택을 찾아서 여기다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한 걸 요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낙양시 인근입니다. 소위 말해서 당나라의 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국계 국가의, 즉 지금의 중국, 예전에 하와족 국가의 하나이자 또한 어떻게 보면은 선비족 나라인 당나라의 중심부인 낙양시 인근에, 그것도 동북 쪽이 아니라 서쪽에 고구려의 모든 것이 있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오군, 한이군, 즉 노동군, 요서군, 우평군, 상곡군, 어양군 모든 것이 이 낙양으로부터 최소 2천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서가. 그리고 모든 기록에 당나라가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많은 준비를 거쳐 한참 이동한 다음에 고구려를 정벌하고, 고구려 위치가 소위 말해서 먼 동쪽 요동 지방에 있다고 모든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낙양 바로 왼쪽에 고구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나라가 예전에 한나라나 진나라 모든 나라 여기에 중심부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춘추 시대,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나 연나라는 어디 있었고, 그 연나라와 싸운 북쪽 오랑캐는, 그들로 말하는 오랑캐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만약 고구려가 있었다면 오랑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요동성을 지나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즉 낙양이, 여기가 낙양이면은 낙양에서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택을 지났다고 한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요동성은 여기 있고 요택은 여기 있고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압록수는 여기 있다가 해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압록수인데, 압록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록수를 사서 기록상 요수하고 혼돈되거나 일부러 요수와 압록수를 한 가지로 기록된 것이 모든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압록수하고 요수가 별도로 있음에도 당나라 사서, 신당서나 구당서는 압록수는 기록하지 않거나 간혹 기록하고, 그리고 요수로 모든 걸 기록하고 그 인근에 요동성이 있고 요택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시에 압록수가 따로 있었고 또한 요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압록수를 지나 요수를 지나가서 요동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제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사서 기록에, 당서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건넌 강을 압록수와 요수 두 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수만을 대부분 기록했고, 압록수를 기록한 건 안시성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 때 안시성 싸움 때만 압록수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압록수를 아예 기록 안 했습니다. 이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파악한 결과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항에 의한다면 이러한 탄서성 남부에 고구려를 위치시키고 또 요택, 요동성을 위치시키는 것은 모든 전체 중국사나 우리나라 사설을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잘못된 그 위치 비정으로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논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김기용의 역사 퍼즐이라는 그 유튜브에 의하면 이분도 요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택은 어디인가? 마찬가지로 저처럼 호타, 요수, 인근에 바로 이곳이 유주구 부평이고 요택이 요동, 즉 요동성을 지나는 가운데 요수가 있고 요수 전에 바로 요택이 있는 곳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서안이나 낙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업을 지나 호타를 지나서 유주에 집결해가지고 부평, 요택을 지나 요동성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 요택이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안이나 낙양, 특히 낙양에서는 이 고려를 공격하는 이 요동지방은 꽤 먼 거리인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멀지는 않지만 지금 주류 강대한사학계가 설정하는 바와 같이 북경시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 평양까지 공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령성 요하의 요동성을 공격하는 상황하고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이전에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요택 위치 확인, 당태중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안시성 싸움에서 패한 후 퇴각할 때 고생한 진창, 요택은 어디였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9 보장왕 4년 5월 당태종이 침략한 그 기록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시성 싸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645년 5월 이세적이 진군하여 요동성 아래에 도착하였다. 황제, 즉 이세적이 요동성 아래에 도착한 다음에 황제는 뒤늦게 이 요동성에 오기 위해서 요택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요택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라고 기록한 것에 의해서 요동성 인근에 요택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선은 요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동성 위치에 대한 정확한 타서 기록에 의해서 그 위치를 여러 가지 역사적 사항에 의해서 요동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택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요택에 대해서 주류 강단사학계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야호어, 즉 요와 서안의 소택지를 지칭한다. 요와 서안에는 많은 지류가 있어 소택지가 발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앞전에 설명한 요령성 요와 인근에 요택이 있다고 설정하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그 논리가 그대로 이와 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려본기 고장왕 4년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이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물론 여기 원본에는 요택, 니류라고 해가지고 질적질적한 물 웅덩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요동 지방에 이르렀는데, 즉 요동 지방에 고구려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이 진창이었으므로, 즉 이것을 보면은 요수 인근에 요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수 전에 있거나 요수를 지나서 있거나 아니면 요수 때문에 요택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요수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확인해야 하는 바가 있듯이, 즉, 아까는 요동성을 확인해야 되는 바와 같이 이 기록에 의하면 뭐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 요동, 이 요동이 과연 위치상의 요동인지 아니면 아까 기록상의 요동성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는 요동성이나 요동이나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물론 요동성도 따져봐야 되고 요동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요택을 확인하려면 바로 요수상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따져야지 바로 거기가 요택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잘못된 요택 위치를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요소 위치를 지금의 요령성 요하로 설정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즉 요동성, 그리고 요택 모든 것이 요령성 요하로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은 바로 이것도 아까 방영한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압록수를 비정되는 호타에 합류하는 소요수, 대요수, 즉 소요수가 거쳐 흐르고 대요수가 서쪽이나 서남 쪽을 거쳐 흐르는 바로 요동성을 거쳐 흐르거나 서남 쪽을 흐르는 이 소요수, 대요수가 바로 요수인 것입니다. 이 인근에 요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동성 동북 쪽에 그들이 목표로 삼는 고구려 평양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어떻게 이걸 설정했냐? 이러한 것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거란의 중심지인 황수아가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란, 황수아도 지금 역사로는 중국 측이나 주류 강단사학계는 원래 여기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옮겨서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시라무랭강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거란이 있고 그 거란으로 말미암아 그 동쪽인 요령성 요하 동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또 이후에 이어진 발해가 있었다고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란 위치 또 거란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황수와 위치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고구려 위치 그리고 이후에 발해의 위치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 대요수, 소요수 이것을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요수 위치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택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요택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요택의 위치에 의해서 요동성 위치가 달라지고 또 요동성 위치에 의해서 요택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동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동성이 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요동성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연나라가 고조선을 조금 공략해서 설치하였다는 연장성 내지는 연호군의 하나가 요동군입니다. 이 연호군과 또 연장성, 즉 연장성 구간이 조양과 양평이 즉 연장성 구간인 조양과 양평 간의 그 끝지점인 양평현이 요동군의 치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 전사항하고 그 이후사항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즉, 고구려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그 이전에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과 관련된 연나라 사항도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역사학자라고 자칭하는 제야사학자들이 전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비전문가면서
인기만을 위한 유튜버들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가 비정하는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택을 따지려면은 연나라 그리고 연나라가 설치한 연장성을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학문입니다. 이게 역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를 설정하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양평은 지금 요동군의 치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곳은 바로 연장성의 구간인 것입니다. 끝 지점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 수의 군대가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다.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고 요동성으로 나가 포위하는데 바로 한양평선이다. 즉 양평현 연장성 구간인 조양과 양평 간에 바로 그 양평현이 한나라 양평현이 연나라 장성 구간이고 이게 바로 고구려 요동성인 것입니다. 이 고구려 요동성 인근에 바로 요택이 있고 이 요택이 있는 곳 그리고 요동성이 있는 곳 그리고 양평현이 있는 곳에 소요수, 대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택을 설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소요수, 대요수를 안 따집니다. 요수만 따집니다. 그것은 벌써 자격이 없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서 기록에 요수는 소유수와 대우수가 있습니다. 그 소유수와 대우수하고 관계되는 것이 바로 양평현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연장선, 제가 설정하는 요동 고세가 바로 조양과 양평 간의 연장성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양은 상곡군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곡군은 바로 지금의 산서성 흔주시 일대입니다. 요 북쪽에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대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군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상곡군, 여기가 바로 거용관이 있다고 하고 치우와 황제 헌원이 싸웠다는 탕록이 여기 상곡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양까지 쌓은 게 바로 연장성인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양평현이 있고 이게 바로 고구려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이고 이 고구려 요동성 인근에 요택이 있다고 모든 기록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상 그리고 모든 사서 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수와 대요수를 따지려면 당연히 압록수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택을 비정하는 많은 사람이 역사 전문가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요수만을 따지고 소요수, 대요수도 따지지 않고 또 연장성도 따지지 않고 양평현도 따지지 않고 소요수, 대요수, 요수를 따지면서 소요수, 대요수를 따지면서 따지지도 않고 또한 그러면서 압록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압록수가 소요수와 대요수하고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압록수 위치에 의해서 요수의 위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기록에 고구려 압록수는 즉 대요수와 소요수가 합류하는 고구려 압록수는 마자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른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러면은 소유수와 대오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서 지리지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요수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수가 어디서 나오냐? 유주, 현토군, 고구려현에서 나옵니다. 요산에서. 이게 바로 요수상으로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거고, 또한 서계마현,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로 들어가는데 서남쪽으로 요동군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게 벌써 한서에 요수, 요산, 유주, 현토군, 고구려현, 서계마현, 서북쪽에 염난수, 상, 마자수, 염난수로 들어간다. 서안평양 이러한 사항이 각각 기록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경주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세세히 세분해서 대요수와 소요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요수는 요동의 양평현 서쪽을 지나고 분명히 양평현의 서쪽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수는 양평현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동군 요대현에서 소요수가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소요수, 아까 한서지리지에 요수가 나오는 게 바로 소요수입니다. 소요수가 현토군 고구려현 요산에서 발원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나중에 고구려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요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역사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격할 때 소유수, 대유수 두 개가 없고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기록의 이후에 분명히 다른 기록에 수경주에 기록되고 있는 소유수, 대유수가 없고 요수 하나만 존재할까? 이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거론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요수를 논하면은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수경주, 소유수, 수경에 현뚜공 고구려의 요산인데 소유수가 나오는 곳이다. 아까 보셨죠? 수경주에 보시면은 소유수 요산에서 나와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소유수는 또한 서남쪽으로 올라 양평현을 지나고 다면이 된다. 진영가 3년, 309년 이 진영가 3년에 소유수가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때 말라버려서 없어졌다가 또한 이게 비가 오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자우전에 이 소유수가 이때 없어졌다가 바로 이것이 나중에 진창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생겨가지고 강물이 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서기 309년에 물이 말라버려서 이 소유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없어져 가지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때까지 이 소유수가 없이 대유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상에 소유수, 대유수를 구분하지 않고 요수 하나만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기록한 것으로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바로 압록수와 요수 위치를 설정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한다는 곳이 태백산이 지금도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에 태백산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북쪽에는 흑수 말갈의 흑수화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원하는 강이 바로 지금의 호타입니다. 이게 암록수로서 이 안평현 내지는 안시현을 지난다는 게 바로 이 서안평현인데 이것이 바로 안평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으로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것이 흘러서 여기에서 소유수와 대요수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수가 지금의 그 당시에 양평현으로 비정되는 지금의 석가장시 행당현을 거쳐 오르고 그 남쪽에 자라는 강이 대요수로서 그 서남쪽을 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곳이 바로 소요수, 대요수, 압록수 사항으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위치가 바로 요동성 위치인 것입니다. 양평현이자 고려 요동성이자 이 소요수와 대요수 사항이 맞아떨어지고 압록수 관계도 맞아떨어지는 이곳이 바로 요동군이자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으로서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으로서 이 인근에 요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연구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상을 모든 것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왜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암록수와 소요수, 대요수 내지는 요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자세히 보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암록수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많은 공격 기록상에 암록수 여기 있고 또한 여기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나중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이 두 기록이 뭐냐? 하나는 수나라의 살수 대첩과 관련해서 압록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안시성 싸움 대패 즉 지금 살펴보는 요택상이 나타날 때 압록수만 기록돼 있고 나머지는 다 압록수는 기록되지 않고 요수 사항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압록수 여기 압록수 서쪽에 집결했다. 요석은 압록수 서쪽에 집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록수를 통해서 압록수를 건넌 다음에 압록수 서쪽에 집결해서 압록수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요동성을 향해서 가가지고 요수를 건너서 요동성 지나서 안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확인되는데 도대체가 어떤 경우에는 압록수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사항, 두 가지 사항만 압록수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압록수가 기록되지 않고 모두 요수입니다. 요수. 요수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보면은 이를 왜 이렇게 기록했나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한 요수도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소유수, 대유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영가 3년에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만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 없어진 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진창이 돼서 그게 요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정될 수 있지만 이 암록수와 요수 사항이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한 가지만 기록한 건 아마 특별한 연유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 고대사, 즉 고구려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삼국사계는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의해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고구려 압록강, 마자수의 조건은 발원지가 말갈의 백산, 즉
진양성 북쪽 부여국의 동쪽 음루 지역이 바로 말갈 지역입니다. 그것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도 산서성 대동시 연구원에 백산으로 보이는 태백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압록강과 합류하는 대여수와 소유수가 요동군 양평현을 경과하거나 서남쪽을 흘러서 인근에 흐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요동군 양평현이 바로 고구려 요동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수와 요동군 양평현에서 합류합니다. 현재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맞는 압록강 마자수는 하북성 호타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이 고구려 압록수 사항, 소유수, 대여수 사항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또 전에는 요동성 또 양평현 사항에 의해서 연나라와 고조선 간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조선 사항과도 관련이 있고 그 위에 고구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그 사이에 낙랑군 위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이 압록수, 마자수, 소유수, 대여수 사항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무진장 중요하고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호타가 지나는 석가장시 동쪽에 지금도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북쪽에 마자수이자 압록수가 발원한다는 백산 말갈의 백산 지역인 백산인 태백산이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고 그 북쪽에는 흑수 말갈의 본거지인 흑수화가 지금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대동시 천신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은 대동시 영부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상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음루가 있다. 이 음루가 바로 숙신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곳인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기록입니다. 즉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 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기록이란 말로 제대로 연구를 한다면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금지 오격과 같은 기록입니다. 부여 위치, 고구려 위치, 또 압록수가 발원하는 말갈, 백산 지역인 음루 위치, 그리고 고구려와 쟁패를 다루고 요소백제와 쟁패를 다룬 선비족 위치, 그리고 이후에 발해와 역사적 활동을 하고 또한 고려와 역사적 활동을 한 거란의 위치이기도 한 서쪽의 선비 위치가 바로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일제식민사학을 추종해서 부여 위치를 한반도 북부 북만주 지방에 그리고 고구려는 그 남쪽 지방에 설정을 하고 당연히 그 동쪽에 말갈 위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서쪽 요령성이와 서쪽을 선비와 거란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반도 북부 만주 지방에 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록에 부합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오래전에 벌써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중국 측에서는 만주 지방의 말장성을 말갈 숙신 없는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동쪽 지방까지 연장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장성이 도대체 여기까지 설정하면 진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종전까지는 산해관까지 있는 곳으로 진장성을 설정했는데 이와 같이 확장해서 여기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산해관에서부터 요령성 요하 인근까지는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바로 설정하는 연장성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성.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하는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상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와 고구려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여를 설정하고 고구려를 설정하니까 아 여기 장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장성이 있어야 되네. 잘 됐구나 하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곳이 전부 자기네들 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지만 물론 우리 땅이 여기까지 전부였지만은 지금 얼마 조선 시대까지도 여기가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땅이 됐지만은 지네 멋대로 역사를 이렇게 조작하는데 그 연유가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류 강단사계의 역사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재 주류 강단사계 역사 논리는 뭘까요? 뭐를 근거로 할까요? 이는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따른 채 이와 같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 기록도 정사 기록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대로 역사를 비정하고 중국 측은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역사를 비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역사 조작 내지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나라 사학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나라, 진나라 모두 이 위치, 하북성,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하북성, 북경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계 세력이 미쳤을 뿐입니다. 모든 게 여기 나타납니다. 압록수, 요수, 우가석, 자가석, 요소, 요동군, 물론 나중에 고구려가 확대시켜서 여기까지 차지하고 또 백제는 더 차지해서 요소군까지 차지해서 이 위치를 두고 쟁패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또 다시 또 축소되고 또 발해는 더 이쪽에서부터 이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통일신라나 고구려도 마찬가지 이 땅을 계속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엄연히 당시에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진장성 위치입니다. 만약에 산해관에 이르는 북경시 북쪽을 지나 산해관에 이르는 지금의 장성을 진장성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역이나 고조선, 고구려 위치도 모두 산해관 동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고 요수, 압록수 또한 요택도 모두 산해관 동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가 진나라 장성은 여기가 북경시입니다. 북경시 서남쪽에 못 미치는 여기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북경시 북쪽을 지나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은 뭘까요? 명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진장성은 여기, 명장성이 여기까지 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저 말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주장을 입증하는 설명이 주류 강단사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TVN에서 방영한 벌거벗은 세계사에 바다를 닫아 유럽에게 무너진 세계 패권국가 중국, 즉 명나라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한 사람이 바로
고려대 역사교육과 조영현 교수입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명나라 시기에 원래는 남경에 있다가 영락제, 즉 3대 황제, 3대 왕에 이르러서 명나라 3대 왕인 영락자에 의해서 지금의 북경시를 북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천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북쪽에서 위협하는 세력이 오이라트족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명나라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토목의 변, 즉 그들의 황제가 즉 영락제 이후에 황제가 포로로 잡힌가 하면은 북경성이 포위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한 것이 바로 이 오이라트와 명나라의 상황입니다. 이 오이라 북경시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한나라와 연나라 북쪽에 북쪽 오랑캐가 그들로 말하는 북쪽 오랑캐인 흉노나 오한선비가 있었듯이 명나라 때 바로 북쪽 오랑캐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북쪽 오랑캐라고 하는 오이라트족 오이라트가 바로 몽골계 민족입니다. 몽골계 민족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명나라를 수시로 압박하고 치욕을 안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에 의해서 이를 막느라고 쌓은 것이 바로 명장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나라 이전에 즉 한나라, 삼국시대 또 진나라 이 진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기 이후에는 북쪽 오랑캐하고 쟁패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냐? 북쪽 지방은 원래 오랑캐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들 출신이 북쪽 오랑캐이기 때문에 그 북쪽으로 따로 방비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즉, 한나라나 진나라 이후에는 삼국시대 빼놓고는 삼국시대는 싸울 여유도 없었고, 진나라, 한나라 시기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원나라 자체가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필요했냐? 바로 명나라 때 오이라트족을 상대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쌓은 것이 바로 명장성인 것입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북쪽에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 때 쌓은 장성은 짧은 성벽, 토성에 불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벽을 벽돌성을 쌓은 것이 바로 현재 산해강까지 이르는 장성을 쌓은 게 명나라 때 일이라고 분명히 역사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적어도 진나라 장성,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와 고구려 위치를 알려주고 모든 사서의 기본이 되는 우리 고대사의 기본이 되는 그 장성은 하북성 북경시에 못 미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의 북경시 북쪽을 지나 진앙도시에 이르는 장성은 현재의 장성은 진장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쌓은 명장성이라는 저의 이전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장성 사항 그리고 장성 사항에 의한 부여와 고구려 위치에 의해서 그 요동성 위치 그리고 압록수, 소요수, 대요수 그 사항에 의한 요동군 양평현 그 사항에 의한 고구려 요동성 위치에 의하여 그 요동성 인근의 요택의 위치가 제대로 그 위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못다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음 주 토요일 시간에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